사람들한테 본인이 소리를 먹는다라는 평가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리를 빼야 되겠다 이래서 일단 우선 지르고 보자 해서 지르다가 지금 이런 발성을 가지게 됐는데 웬만해서는 내가 막 좀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을 안 두는데 내가 이제 본인은 너무 그게 심하다라고 했잖아. 너무 과장되게 자꾸 표현하려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좀 더 이런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감정선이 깨져. 추파추스를 먹고 가다가 추파춥스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내가 너무 아끼는 건데 그 껍질을 까다가 흘렸어. 그러면 아씨 약간의 슬픔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길거리에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적절한 표현법 이상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하는 거지 저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연기자 뽑을 때도 사실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굴 뽑아요? 자연스러운 사람 뽑지. 그 연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거든. 잘한다라는 거의 정의가 뭔 줄 사람들 모르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잘한다.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 그 역할에 맞고 그 노래에 맞고 그 극에 맞는 그 캐릭터에 맞는 그 정도의 감정선과 노래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 그걸 오케이라는 건데 그 이상이 본인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 항상 그렇게 내지르는 발성이 맞지가 않지.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먹는 발성으로 뭐 돌아가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소리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뭐 소리를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는 소리가 진짜 먹어서 먹는다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너무 뭔가 발음이 웅얼웅얼 거려서 발음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걸 수도 있고 소리가 작아서 그런 소리를 한 걸 수도 있고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참 이 부분이 안타깝다 안 됐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뭐냐면 아니 비전문가가 한 얘기를 아니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상이 비전문가인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정의 삼는 거 있잖아. 그거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보 같은 인식관을 가지게 되는 거지. 전문가지만 전문가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아 나는 이렇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야. 여러 명이 그랬는데요. 여러 명이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많잖아. 응? 아, 저 20명한테 들어봤어요. 열 몇 명한테 들어봤어요. 열 몇 명 다 그냥 보통 사람인 것을. 응?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올바른 감각과 그런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기준 삼는다?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소리를 먹어가지고요.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어. 뭐가 먹는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그랬죠? 막 계속 나는 질문에 치열하게. 몇 명한테 들은 거죠? 그들은 누구죠? 이러면서 내가 막 치열하게 물어봐. 진짜 웃기죠? 누군 거죠? 그들은 과연?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러면서 내가 계속 치열하게 물어봐요. 결국 그래서 그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아닌 걸까요?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한편으로 재밌게 풀어가지만 진짜 슬픈 거야. 응? 그리고 안타까운 거고 소리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할 때 쓰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발음이 이제 확실하게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 소리가 작아서 넌 소리를 뭐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느리거든? 말하는 템포가 이렇게 자꾸 느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템포가. 근데 이걸 보고도 소리를 먹는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 그니까 그건 말이 느린 거지 소리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발음이 문제인 거지 소리를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근데 사람들은 큰 그냥 틀을 보고서 너 이렇다. 왜냐면 자기가 그 디테일을 뽑아내지 못하니까. 그 디테일을 구분 짓지 못하니까. 그게 소리가 작은 걸 가지고 넌 소리를 먹는다. 라고만 표현하고. 끝이 죽는 거. 예를 들면은 발음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끝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도 소리를 먹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발음의 끝부분을 빼지 못하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이지. 넌 소리를 먹는다. 소리를 먹는다. 이렇게만도 그걸 얘기해서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막 그러면 소리만 이렇게 지르고 보거든. 네? 소리만 질러서 빼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소리를 먹는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도 사람마다 다 다른 차이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도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건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소리를 좀 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이미 바뀐 상태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예전 것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새로 진단하고 가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지금은 막 먹는 소리나 이런 건 없거든. 내가 봤을 때도. 그냥 과장되어 있어, 본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 때문에 내가 새롭게 좋게 해보려다가 더 이상해진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먹는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을 절제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단계였으면, 지금은 그냥 감정선을 넘어버려서 오버하는 거잖아. 추팝춥스 하나 내가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입에서 떨어졌다고 대성통곡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마치 무슨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울면 안 되지. 추팝춥스 떨어뜨리는 순간에. 내가 교정하려고 하다가 이상해진 거는 진짜 이거는 또 방향을 이상하게 간 거지. 항상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표현하는 거에도 그게 있어. 리밋이 있어요. 표현하는 것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화난다고 해서 이 화나는 마음을 분출하려고 사람을 찔러 죽인다거나, 화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갑자기 의자를 들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의자로 내리 찍는다거나, 이거는 잘못 표현된 거잖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자기가 슬프다고 해서 사람들 다 있는데 이렇게 울면 이 말이 돼, 안 돼?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아니죠 라고 알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에서 센스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나를 많이 찾아오고 질문 진짜 많이 받고. 진짜 이거는 상식에서 생각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 캐릭터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얘가 추팝춥스를 떨어뜨린 건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우는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돌아가서 우는 것인가? 무릎을 박아서 아파서 이렇게 우는 건가? 상황 보면 답 나오잖아. 어차피 그 캐릭터들이 웬만한 극에서는 판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잖아. 그쵸? 그 감정선들을 겪어봐서 알잖아. 발톱을 찍었을 때 그 아픈 정도. 관절을 찍었을 때의 그 찌릿한 그 정도 알고 있잖아.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지. 그거 이상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무튼 그건 잘라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진짜 소리를 빼는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소리를 빼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테크닉이 존재해요. 때리면서 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때리면서 빼는 것도 있고, 밀어주면서 빼는 것도 있고, 차이가 이렇게 또 다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 빼주는 것도, 이것도 빼주는 소리거든. 사람들은 빼는 소리라고 하면은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연결 지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소리 다 빼고 있는 거거든. 이걸 배워야 돼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작은 소리를 쓰는데 소리가 빠져.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봐도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다 빠져요. 이게 바로 고급 테크닉이라는 건데, 작은 소리를 쓰더라도 소리가 빠지는 것이, 이거야말로 호흡 조절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순간적으로 힘 딱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웬만해서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작은 소리를 쓰면서 이렇게 소리를 바깥으로 빼는 것도 필요한데, 이거는 좀 고급 테크닉에 속해요. 노래할 때 보면은 높은 소리, 작은 소리를 쭉 뺄 수 있는 게 고급 테크닉이야. 이게 호흡이 안 되면 이게 다 끊기고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빼는 것에도 큰 소리를 내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작은 소리로도 소리를 뺄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소리도 소리가 빠져요. 근데 자기 기준에서는 작은 소리로 소리가 안 빠지니까 무조건 소리를 크게 하면서 자꾸 빼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단계별로는 좀 소리를 조금 성량을 좀 주면서 빼게 만들어서 소리가 빠지면 거기서 다시 작은 소리 훈련을 들어가는 게 원래 순서긴 한데, 근데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항상 성량을 키워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자꾸 본인도 소리를 막 지르면서 빼잖아. 근데 밀어주면서 빼는 것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발성할 때 보면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소리 낸다. 자꾸 이렇게 치면서 소리를 빼고 그 음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성적으로 제대로 호흡이랑 같이 배우고 싶으면 밀어주면서 발성을 하는 게 맞아. 소리를 밀어주면서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다가 되면 다이나믹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지. 다이나믹은 항상 기본이 되고 나서 해야지. 다이나믹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듣는 사람이 진짜 부담스럽다. 다이나믹이 기본이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자기는 자꾸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자꾸 다이나믹을 기본 발성으로 삼고 있거든. 노래할 때도 그렇고 내가 뭐 이러면 소리 내잖아. 네.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교정해야 돼요. 다이나믹을 내가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 라인을 가지고서 발성을 교정하고 나서 거기서 제대로 자기가 소리를 편하게 내는 길을 알면 편하게 내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다이나믹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편하게 내는 그 길을 찾으면 너무 또 편안해진다 노래가. 그래서 감정 이렇게 터치가 안 돼.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관중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을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감동이 안 돼. 너무 쉽게 부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래를 너무 쉽게 부른다. 그러면은 또 감동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편한 길로 노래를 기본 라인으로 갖고 있어야 돼. 그렇게 쓰는 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 편한 길에서도 그게 뭔가 만성이 돼서 항상 모든 노래, 모든 감정을 표현할 때 편하게만 하면 안 되고 그 편한 길에서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근육을 좀 더 쓰면서 좀 더 절절한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 다이나믹이지. 노래할 때, 말할 때도 그렇겠고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이나믹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이나믹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소리는 듣다가 이제 자겠지, 사람들이. 편하긴 한데 자장가가 된다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잘 때 뭐 그냥 듣고 자고 이런 노래가 되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또 다이나믹만 강한 노래를 들으면 너무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 다이나믹만 강한 노래도요. 언제 들으면 너무 좋거든. 막 속이 시원하고. 근데 그런 노래만 또 접하고 듣잖아요. 너무 피곤해. 그럴 땐 어때요? 은은한 노래를 또 찾아서 듣거나 아니면 아예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뭐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격정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부드러운 것도 있어야 되고 은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과감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작은 소리도 있어야 되고 큰 소리도 있어야 되고 중간 소리도 있어야 되고 중간과 큰 소리의 중간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서 또 큰 소리 사이도 있어야 되고 큰 거에서 더 큰 소리 사이도 있어야 되고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발성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넓힌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노래를 불러봐. 노래가 잘 되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소리랑 큰 소리 이것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소리보다 좀 더 큰 소리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소리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소리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소리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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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을 늘리는 거지. 자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거죠. 음역대만 낮고 높은 그것만 이제 넓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그 스펙트럼도 넓히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던 거는 음악을 할 때 이 스펙트럼 넓히는 길을 기술적으로 먼저 찾고 그 위에 감정과 뭐 느낌을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감정이랑 테크닉은 따로 놓을 수 없어. 왜냐면 기계지. 테크닉 막 크레센도 해보세요 해서 이건 기계지 기계. 크레센도가 무슨 용법인데 감정을 이제 증폭시킬 때 쓰는 게 그게 크레센도인데 내가 감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듣기 싫지. 화낼 때 똑같이 진짜 좀 이렇게 하지. 진짜 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정 표현으로 악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좀 크게 해보자. 여기를 은밀하게 줄여보자. 천천히 가보자. 악상이 왜 나온 건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디미니엔도랑 뭐 랄렌탄도 뭐 음악 용어 있어요. 그 외국 음악 용어 우리 클래식 음악을 하면은 그걸 다 쓰는데 그 음악 용어들이 클래식에는 다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악보 위에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예술을 한 거지. 그러면서 막 느려지는 데는 막 내가 힘을 쫙 빼봤다가 세게 치라고 막 악센트도 있어. 그럼 빰빰빰빰 이렇게 막 피아노를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실용음악 그 악보를 보면 그게 없잖아. 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녹음실에서 여기 크게 해보고 여기 좀만 줄여볼까?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잖아요. 녹음 작업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이미 악보에 다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매이지 않고 내가 좀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악보에 클래식 악보 보면은 악상이란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거지. 항상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근데 실용음악 그냥 일반 가요 악보를 보면 그런 게 없다? 그냥 생 악보다? 근데 그런 걸 접하면서 코드 반주로 연습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그 표현을 연습할 수 있었겠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악보를 접하면서 노래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좀 잘 부른다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이런 표현 능력이 약해요. 그리고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악상 기호가 써있지도 않은 실용음악 악보를 보면서 아니면 그냥 귀로만 들은 걸로 그런 것들 다 캐치해내는 거지. 이걸 좀 빨리, 여길 좀 격정적으로, 여길 좀 세게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여길 좀 죽이고 템포를 여기서 좀 더 천천히 이제 해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 결국에는 감정 표현 싸움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테크닉이에요. 그걸 감정을 기호화 시켜놓은 게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크레센도도 가르치고 내가 뭐 데크레센도도 해봐라 그리고 찍는 연습도 해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감정 표현을 악상으로 그냥 기호로 바꿔놓은 거지. 우리가 웃는 게 그 사람이 꼭 웃어 웃는 게 아니라 스마일 그냥 그리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내가 기분 좋을 때 이모티콘 스마일 날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유유 날리면 슬플 때 유유 날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어줘라 이런 것들도 어때요? 감정선 집중을 해야 되겠지. 몰입해야 되겠지. 몰입하지 않으면 다 끊어지거든. 생각도 그렇잖아. 한 군데 몰입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순간 다른 생각으로 자꾸 끊어지고 전환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것도 레가또 해보자. 이거 자체가 뭐예요? 너의 감정을 몰입해라. 레가또를 해보자. 연결지어서 발성을 해보자. 레가또 해봅시다. 이거면은 거기 안에 감정선이 다 들어있는 거야. 몰입해라. 그것만 생각하고 집중해라. 쏠려라. 끊기지 마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응?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호흡을 압박해야 되고 소리를 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 레가토 해라 그 한마디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알겠죠?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건데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서도 기호를 써놨고 왜냐면 합창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작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악보가 딱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합창화 시키기도 하고 클래식 악보는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연주용으로 쓰일 때가 많으니까 베토벤 노래든지 뭐 모차르트 노래든지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가자 이런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악상이 써져 있어. 다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멋있는 거예요. 서로 다 그 악상을 따로 놀면 못 들어줘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래가 갖고 있는 악상이 있거든. 상향할 때는 대부분 크레센도예요. 대부분. 상향할 때는. 왜냐면 극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음이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다다다다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룰을 나는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실용음악도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악보 보면은 흐름이 보이니까. 난 이런 걸 알고서 가르치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잘 가르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냥 실용음악을 실용음악으로만 보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악보를 보면 다 보여. 여기서는 크레센도가 있고 여기는 쉬몰아쳐야 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밀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조금 템포를 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여기서 음이 갭 차이가 심하니까 뚝 떨어지겠구나. 이때 삑사리가 나겠구나. 이때 발음이 이거니까 여기서 잘못하다 삑사리가 나겠구나. 소리를 들어오면서 내는 사람들은 이음에서 삑사리가 나겠구나. 소리를 밖으로 치면서 내는 사람들은 이음에서 삑사리가 나겠구나. 통계적으로 다 보이는 거지. 그렇게 통계를 내면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이제 확고해진 것이고.
나는 감각이 빨라요. 그러니까 나는 척 보면 척 이런 게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가르치는 게 껌인데 그래서 나는 힘들어 오히려. 왜냐면 왜요? 답답하지. 왜냐면 내 기준에서는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재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사람마다 다 역치가 다르니까 내 기준치가 이런 데서 너무 높은 편이다 보니까 와 이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약간 나 멘붕에 빠질 때가 있거든 가르치다가 다 그래서 배우려고 오는 거니까 답답해도 그 답답한 마음을 눌러가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지 끊임없이.